약점을 드러내라. 젊은 시절 유난히 완벽주의를 고수했던 친구가 있었다. 뭐든 꼼꼼하고 완벽한 터라 단점이라곤 보이지 않는 친구였다. 좀처럼 남에게 부탁하는 일도 없었고 언제나 반듯한 모습만 보여서 저 친구도 고민이 있을까 싶었다. 그러던 그가 나이를 먹고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완벽주의에 있다고 했다. 그는 평생 완벽해 보이려 애쓰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며 조금 더 마음 편히 살 걸이라고 말했다. 사실 완벽주의자의 삶은 고단하다. 본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완벽주의자 앞에선 빈틈을 보일까봐 어딘가 불편해진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이들이 실수하길 은근히 기다리며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한다. 무결점으로 보이는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의 잘못에 더 가혹하게 돌을 던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나와는 다른 완벽한 자들의 실수를 기다린다.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 트루먼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뒤엎어 트루먼이 상대 후보를 4%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전문가들은 트루먼이 승리한 이유가 동정표에 있다고 분석했다. 연거푸 여론조사에서 뒤진 걸로 나오니 약자 이미지가 생겼고 그것이 약자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자극한 것이다. 약점을 드러내면 무시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약간의 약점은 인간미로 여긴다. 실제로 약자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언더독 현상은 꽤 흔하다. 약자에 대한 관대함 혹은 일체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뭐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랑만 하면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굳이 먼저 나서서 도와줄 필요는 없으니까. 게다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지 않은가.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고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면 팀원들은 자신에게도 역할이 생겼다는 생각에 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이 모여 팀워크가 좋아지는 것이다. 연인이나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도 빈틈이 있어야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섣불리 다가설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 완벽한 척 굴지 말자.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다. 앞서 말했지만 약점을 드러내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돕고 싶어 한다. 타인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며 존재 가치를 느낀다. 나 역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때 삶의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 센 척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나도 다음 기회에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조언을 구하다 보면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아무에게나 약점을 보이며 의존하는 행동은 안 되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약한 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감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자의식 과잉, 남들이 내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고 믿는 착각 등이 완벽주의라는 감옥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감옥에 갇히면 나만 괴롭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는데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을 못 살게 군다.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울수록 내 에너지는 금세 소진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책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나와 조금 더 자유롭고 허술하게 살아보자. 혼자 할 수 없다면 남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지금 할 수 없다면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면 된다. 무리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올해 103세가 된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는 어린 시절엔 20살도 넘기지 못할 거란 말을 들었을 만큼 몸이 약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장수와 건강 비결로 평생 무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자신의 몸이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며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온 것이다. 사실 자기 페이스대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조금만 빨리 달려가는 것 같으면 곧장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무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레이싱이나 육상 같은 경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1등으로 달려 도착하는 것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한다. 그런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거의 볼 수 없다. 초반부터 선두에 서 무리하게 질주하는 그룹은 중도에 진이 빠져 대부분 후순위로 밀리고 만다. 처음부터 가장 뒤에서 달리는 건 역시 나중에는 맥이 빠져 일이 탈환이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어디쯤에서 달리는 게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을까? 평균보다 한두 발 앞서 달리되 결정적인 순간 피치를 올려 마지막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는 선수가 결국 승리한다. 올림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영,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등도 다 마찬가지다. 사실 이건 모두 다 아는 전략인데도 실전에선 좀처럼 잘 되지 않는다. 페이스 조절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초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무리하다 경기 중반부터 힘이 빠져 선두 그룹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젊은 시절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려온 사람은 금세 지쳐 어느덧 레이스를 포기한다. 의욕도 넘치고 에너지도 충분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나와서 피치를 계속 올려보지만 그게 자신에게 무리가 되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조금 더 앞서는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 조금 뒤처져도 충분히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무리하다 나가 떨어진다. 젊어서는 1, 2년이 크게 느껴진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초조해진다. 하지만 인생이란 긴 여정에 고작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뒤처졌다고 그게 무슨 대수일까?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늦게 간들 별 차이가 없다. 물론 당시에는 1, 2년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뒤처진다는 생각에 의욕이 꺾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금방 알게 된다. 나도 수능에서 재수를 했고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기에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고작 1년 늦었을 뿐인데 뒤처졌다는 생각에 쉽게 초조해졌다. 하지만 조금 늦게 시작했기에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결국 당시의 경험과 교훈은 내 삶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늦은 나이에 운수가 크게 트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젊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년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도 알게 됐다. 중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했기에 더 탄탄한 내공이 쌓여 있었고 쉽게 들뜨거나 자만하지도 않았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자기 페이스를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으니 성공이 평생에 걸쳐 길게 이어졌다. 초반에 좀 늦는다고 남들과 비교하며 무리하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잃고 영원히 쫓기는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무리하면 누구나 지치고 소진된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며 초반의 작은 차이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중요한 순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언젠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도 졸업식이 끝나는 즉시 동기들과는 한동안 만나지 말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었다. 그만큼 앞서가는 누군가와의 비교가 나 자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자꾸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떠날 수도 있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살면 인생만 피곤해진다. 어차피 저마다 사는 법이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다. 당신의 목적지가 남들과 같을 순 없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된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절대 무리하지 않으면서